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노량진제 김희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회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는데 1회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2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중하 정도, 이 정도 문제를 좀 한번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3, 4, 5에서는 좀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회에서는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시면서 내용들 동그라미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내용이 거의 한 2016년 이런 문제 수준 정도 이렇게 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제일 왼쪽에 이제 있는 내용이 바로 빗살무늬톡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가락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분명히 나오면 이건 신석기와 관계된 그런 내용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유적지에 대한 그런 정리들, 이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물이 나왔을 때 벼농사가 시작이 언제 되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목책과 환호가 언제 나왔는가, 방어용 시설들,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형 토기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거냐. 자, 금방 얘기했던 것들은 청동기 얘기였다. 금방, 그죠? 그런 것들처럼 좀 시기별로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문제가, 신석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경우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좀 보면, 요게 조피, 수수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1번이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청동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기도 청동기 얘기고, 4번 같은 경우가 요게 철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나가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중에서 유적지 중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남한북한 중에서 남한에서 제일 먼저 발굴 작업을 64년에 시작했던 곳이 어디냐? 이렇게 좀 나오면 요거는 바로 공주 석장리가 되겠다. 그죠? 구석기의 전기 형태와 중기 형태와 후기 형태가 같이 발견되는 곳. 그게 바로 공주 석장리가 되겠습니다. 석장리. 자, 두 번째. 아줄리안형 주목도끼가 나왔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연천 전곡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흥수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청주죠. 옛날에 청원인데 청주 이제 두루봉동굴 요런 이름도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일 오래된 게 발견된 게 어디냐? 단양금굴. 요게 70만 년 전께 발견됐다. 요런 구석기에서 제일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신석기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BC 8000년 전 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바로 제주도 한경 고산리 여기서 발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암사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이런 말이 좀 나오면은 바로 황해도 봉산 지탑리라든지 평양 남경 이런 것들 하나 더 해볼까요? 양양, 강원도 양양 얘기 나오면 대표적인 것 중에서 지경리라든지 오산리 이런 이름들, 그 다음에 김해 수가동, 김해 수가리, 그 다음에 또 부산의 동삼동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다. 그런 유적지들을 조금 이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요거는 분명히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니까 철기국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해 보니까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네. 아, 신랑이 신부 집에 들어갔네요. 그럼 요거는 대릴사위제라고 하는 거고, 이 대릴사위제를 다른 말로 가르쳐서 사위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옥제. 자,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솔서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서혼. 서자가 들어가면 사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고, 알았죠? 자, 그리고 또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이런 이름. 서류, 부가혼. 요런 이름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위가 신부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릴사위제, 서옥제, 솔서혼, 그 다음에 이런 서류, 부가혼. 요런 이름들이 바로 대표적인 대릴사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분명히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구급,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서 벼릅 얘기가 나온다든지 천군, 소도 이런 말 나오면 조금 분명히 사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옥저의 결혼 풍습이 민며느리제. 요거는 이거와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10월에 제천 행사에 무천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요건 동해 거다. 그죠? 아직까지 제천 행사가 좀 안 해오신 분들은 내 동무가 부영아파트 12층이 사는데 고동을 즐겨 먹었다. 이렇게 좀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동해, 무천, 그 다음에 부여는 영고, 요건 12월이다. 그죠? 그래서 산영대회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고구려 하면은 동맹. 그 다음에 5월째, 10월째는 사만 얘기였다. 그죠? 요런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조법은 요건 고조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재정 분리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바로 사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는 별표를 좀 한번 좀 쳐주시면서 정리를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석을 건립한 왕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요. 이 비석을 건립한 왕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세 부분으로 돼 있고 첫 번째로는 주몽설화에 대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주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대임금 유리왕이라든지 세 번째 왕인 대무신왕에 대한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 왕의 정복활동에 대해서 지금 광개토 대항능 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414년에 장수왕 때 만들어진 건데 이 내용과 관계되는 거는 광개토 대항이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고 하면 비석을 건립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장수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무덤을 관리하는 수묘인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이게 1부, 2부, 3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을 물어봤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신라의 국왕. 아, 율령 반포. 이거와 관계되는 비석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울진 신라 봉평비가 있었죠. 그럼 이거와 관계되는 왕은 바로 버풍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버풍왕은 시기로 좀 볼 때 이 사람은 바로 6세기 전반의 왕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풍왕 바로 앞에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2번 고구려 공격에 맞서서 대항하자 살해당한 백제공왕. 아, 백제 이왕이 계로왕 하면서 죽었네요. 맞죠? 그게 475년에 계로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 계로왕이 죽었을 때가 바로 장수왕한테 죽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어 있고 3번 나제 연합군을 이끌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는 신라왕. 자, 나제 연합군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고 상류 지역, 하류 지역 얘기 중에서 이 한강 유역을 좀 차지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요거는 진흥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동시대 때 왕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 성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왕들은 특징이 거의 6세기에 이제 전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그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국내성으로 천도하 교사 여기 보세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전도하는 왕이 바로 장수왕이었죠. 427년에. 그러면 국내성으로 전도한다. 이 왕은 두 번째 왕인 유리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 한번 좀 찾아보면 요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찾아주면 요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 간은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하류의 한산주에 신주를 설치했다. 이런 말이 좀 나왔죠. 한산주에 신주를 설치해서 배신을 때렸다. 이게 지금을 치면 부천, 부평 이쪽까지 포함하는 한강 유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나제동맹 결렬이 돼버리니까 이때 554년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하다가 전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흥왕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곳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직접적인 항로를 개설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당항성 만들기 전의 분위기는 중국이나 백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하나 더 확실하게 대가야를 정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대가야를 정복을 하기 전에 561년 가가지고 여기 대가야 근처에 이제 비석을 좀 하나 세우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창녕 순수비였다. 그죠? 창녕비.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각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김씨에 의한 형제상속이 확립되었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물왕 얘기죠. 그 다음에 왕후도 마립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거차이마왕 생각나십니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이었죠. 이 마립간, 그 다음에 김씨에 의해 가지고 뭔가 상속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김씨에 의해 가지고 왕위가 세습된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 형제상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보통 잘 쓰지를 않죠. 그죠? 김씨에 의해서 왕위 세속이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그 다음 마립간 쓴다. 이런 것들은 내물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지금으로 치면 삼척족입니다. 실직주의 군주였던 이사부 장군을 보내가지고 우상국을 정벌했다. 요게 이제 512년에 있었던 바로 지증왕 때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증왕. 자, 다음으로 3번에 전국을 구주 오소경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신문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화랑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 화랑도를 만든 건 진흥왕이고 세속 5개를 만든 거는 요거는 진평왕 때 원광법사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답 찾아주니까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5번 문제도 문화적인 문제가 좀 나왔네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다음은 삼국의 요 색깔만 하니까 약간 좀 그렇습니까? 자, 한번 가보세요. 삼국의 고분양식에 대한 설명인데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돌로 한 개 돌로 한 개 이상의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봉분을 만들었는데 돌방을 통로로 연결해서 앞방과 널방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내용에 지금 통로로 뭔가 연결했다. 이런 말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굴식 돌방무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굴식 돌방무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백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에도 있는 그런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과 껴묵거리를 넣고 목곽을 짜고 그 위에 넷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로 이제 널을 만들고 여기에 덧널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돌로 무지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었다. 이 얘기가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겠습니다. 그럼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이 무덤은 요거는 신라에서도 통일 이전의 모습. 신라에서 나타나는 무덤 형태가 대체로 요 무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해 보니까 대표적인 무덤으로 천마총, 그 다음에 금관총. 자, 그러면 이런 무덤들 말고 조금만 더 우리가 이름을 기억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금관총, 천마총 말고 또 호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남대총 이런 무덤. 자, 그리고 천마총이라고 하는 건 천마도는 벽화가 절대 아닙니다. 말 덮개, 장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관총, 이 황남대총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무덤으로 좀 칠 때 돌무지 덧널 무덤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통일 이전에 신라에서 주로 만들었다가 통일 이후에 사라지는 것도 요거 마찬가지로 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굴의 위험이 적어서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된다. 특히 황남대총 같은 경우에는 가로 길이가 120m, 세로 길이가 80m니까 요거는 팔 때 정말 어디가 센탄지도 잘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파다가 허탕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이 나무로 널이 있는데요. 요건 나중에 무너지겠죠.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벽화를 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4번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제작되었다. 벽돌 무덤이 발견된 게 바로 송산리의 공주죠. 공주. 송산리의 6호분하고 7호분이다.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7호분이 바로 무령왕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 찾아주니까 요거는 답은 3번밖에 될 게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서는 이제 고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요거와 관계된 내용을 한번 또 정리해 봅시다. 자, 1조 보니까 국가의 대업이 재불의 호의와 지덕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장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서 절을 짓고 함부로 짓지 마라. 자, 그리고 적자적순을 원칙을 하지만 장자가 잘 못할 때는 그 다음으로 덕망 있는 자가 이어라. 라든지, 자, 그리고 거란을 따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바로 풍수지리사상 얘기가 좀 나왔으면서 서경에 100일 이상 머물러라. 이런 얘기 좀 나왔네요. 연등의 팔간 행사를 성대히 열어라. 이런 얘기 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경사,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넓게 읽으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유교적인 것도 강조하는 센스예요. 요게 바로 훈요 10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의 글이라고 하는 점인데 이거와 관계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글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제 훈요 10조가 있어요. 훈요 10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시무 10조하고 그 다음에 시무 28조하고 그 다음에 봉사 10조하고 자, 요 중에서 최충원이 썼던 건 뭡니까? 그러니까 최충원, 최승로 또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최충원, 최후 아빠. 그럼 최충원 얘기 나오면 요건 봉사 10조였고, 그죠? 자, 그리고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했던 그런 내용이 시무 28조였고, 그 다음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건의했던 게 시무 10조였고, 그 다음에 왕건이 후대 왕에게 전했던 게 바로 훈요 10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중에서 우리가 훈요 10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거와 관계되는 업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내용에 이 후손들에게 다음의 가르침을 남긴 국왕 업적으로 오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내용에 정계와 계백 요소를 편찬했다. 이게 관리들에게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서 이걸 정했는데 지금은 요거는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태조 왕건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쓰다가 송나라가 960년에 건국하고 난 다음에 송나라의 연호를 씁니다. 이 왕이 바로 광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황도, 그 다음에 서도 이런 표현을 각각 썼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광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목의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했던 왕이 바로 성종이었죠. 자, 그리고 과거제 실시에서 능력에 따른 인재를 선발해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했다. 이것도 역시 광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답 찾아주면 이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7번 문제는 자, 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무신정변부터 해가지고 강화도 천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개경 환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 그 다음에 조선 건국까지 시기상의 구분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신정변이 1170년이라는데 여기에서 딱 100년 지난 게 개경환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강화도 천도하기 전에 몽골 1차 침입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1232년에 강화도를 천도한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 위화도 해군이 88올림픽 600년 전 기념으로 한다. 그죠? 1388년 얘기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신의 시대의 바로 앞에 얘기, 여기가 바로 문벌 귀족 사회인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위화도 해군하는 이 내용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개경 환도하고 원 간섭기가 되는 내용과 그다음 공민왕이 즉위하는 말기 얘기, 요거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내용 보니까 원나라는 일본 원정을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할 때는 바로 충렬왕 때입니다. 그럼 충렬왕이 일본 원정을 두 차례 떠나죠. 그 두 차례 원정 떠날 때 2차 일본 원정 요거 갈 때 만들어진 게 정동행성이고, 이 정동행성이 나중에는 이거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정간섭기구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여기 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두 번째.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심 제후절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1, 2, 3, 4. 요게 상정 고금 예문인데 이 상정 고금 예문은 이규보의 동국 이상 국집에는 요걸 요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28부를 찍었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 요절 얘기가 좀 나왔는데 만약에 상정 고급 예문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직지심체 요절 이게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던 직지심체 요절이 나오면 요거는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바로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킬 때가 1135년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대화궁을 지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거는 요것보다 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리고 신진 사대부 세력에 의해서 과전법이 공포되는 거는 1391년 내용이니까 요거는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 찾아주면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문제는 이제 고려 사회가 좀 정리가 된 분들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손쉽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승려들이 좀 정리가 좀 되었는가 이런 걸 좀 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결사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불일치설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유불일치설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되는 사람이 진각국사 해심이었죠. 해심은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그렇죠. 진울의 제자였죠. 그래서 해심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나중에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별 거부감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현실 사회 모순을 시행하기 위한 개혁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자,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거는 충렬왕 때 안향이 요거를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면서 교관겸수, 비슷한 말로 이제 내외겸전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의천과 관계되는 대각국사 의천과 관계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중기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선과 교의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정해쌍수, 또 하나 더 뭐 생각납니까? 그렇죠. 도노점수, 정돈 생각나시죠? 도노점수, 요런 거를 주장했던 수선사결사, 요런 인물 나오면 요거는 바로 진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울은 무신직공기죠. 최충원하고 최후, 요런 인물들이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한번 이어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내용이 다가 제일 먼저 와야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진울이 먼저 와야 됩니까? 해심 먼저 와야 됐습니까? 진울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와야 되는 거는 요거는 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야 될 게 해심,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안양 얘기가 좀 나와야 되니까 답 찾아주면 요거는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시험에 좀 많이 보이는 이름 중에서 보우라고 하는 승려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요. 보우는 승려가 이름이 한자가 좀 다른 승려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보우는 한 명은 바로 이 공민왕 때 있었던 보우가 있고 그 다음 또 한 명 더의 보우는 나중에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가 조아라 하는 승과 부하라고 막 그런 보우가 있거든요. 2명 다 최근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이 공민왕 때 나왔던 원나라의 선종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임재종이라고 하는 거를 남들이 이제 퍼뜨렸던 요 사람이 보우니까 임재범 날보 요렇게 이름을 좀 하나 외워주시면은 임재범 날보 알았죠? 요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어찌합니까? 알았죠? 임재범 날보 요렇게 조금 외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요게 최근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명종 때 승과 부활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보우 승려 2명이 있다. 알았죠? 이런 것들도 낚이지 말고 한 가지만 딱 더하면 이 공민왕 때 보우는 바로 쌍벽이 바로 신돈이었다. 그 신돈에 의해서 귀향을 가는 공민왕의 왕사가 바로 보우였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좀 한번 좀 보니까 이 문제는 경련이 나왔습니다. 경련. 그럼 경련에서는 지방에서 감사 수령이 서울에서는 홍문관 육경 대간이 청구한 뒤에 그 인재들을 한데 모아서 왕이 직접 면담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고 한나라에서 시행했던 혈량 방정과 힌트가 이렇게 있네요. 맞죠? 그럼 이건 천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중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잘 안 외워주신 분들은 토마토 묘기라고 딱 기억을 하는 토마토 묘기. 토마토는 기묘사 왔대. 조광조는 기묘사 왔대. 이렇게 제거당한다. 요거를 기억 꼭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과 관계된 게 바로 이제 조광조에 대한 내용인데
조광조는 무사화 때 이제 김일소는 사사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갱필이 평안도 쪽으로 귀향을 갈 때 김갱필이 키우는 제자가 바로 정암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광조가 나중에 활약을 많이 할 때는 바로 중종 때가 되겠죠. 자, 1번 갑니다. 단종을 위해서 조의제문을 작성했다. 자, 이 조의제문을 작성했던 이 사람이 바로 김종직인데 호가 전필제입니다. 전필제. 이런 것도 최근 시험에 좀 나왔고 김종직은 어릴 때 엄마가 밀양박씨입니다. 그래서 밀양 쪽에 어릴 때 이렇게 좀 있어서 밀양에 보면 김종직의 서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김종직에 대한 무사화 때 제거당한다. 이거 기억 좀 하시고요. 자, 2번 소격서를 폐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힌트로 문제를 좀 내고 이렇게 할 때 소격서 설치 이렇게 나오는데 소격서 폐지다. 알았죠? 요거는 도교 행사는 사원, 알죠? 요거를 폐지를 한다라고 하는 기관을 폐지한다. 자, 그럼 3번에 중앙과 지방행정 개편을, 남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심서, 이런 것들은 정약용에 대한 그런 저서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불선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동학을 창시했던 사람은 최재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2번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하나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시험 문제가 최근에 좀 잘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 소격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이거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니까 이 혈량과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자고 해서 실시가 되는 이 얘기와 함께, 자, 그럼 세 번째 조광조 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경련을 부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네 번째 소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작 아래 같은 것들, 이런 유교적인 것들을 강조를 좀 많이 하는 이런 얘기라든지. 자, 그럼 다섯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향약 중에서 최초의 향약, 그게 바로 여시 향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 퍼뜨리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실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중에 내수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 내수사가 나름대로의 궁궐안에 보면은 많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노비들이라든지 궁궐에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급여 지급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수사가 높은 이자를 나름대로 가지고 곡식을 빌려준다는 이런 걸 좀 많이 하니까 이거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조광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위훈삭제 사건 들어보셨나요? 위훈삭제. 그래 분명히 공이 없는데 공이 있는 거짓 공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삭탈하자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크게 조광조가 나중에 사사되는 가장 큰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훈삭제 사건 요걸 통해서 나중에 보복이 들어오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요거 말고 하나만 딱 더 기억한다면 이 공납제에 대한 폐단 요런 것들을 수미법, 쌀로 내자 요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조광조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 출제될 게 다양하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내용 중에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좀 보면 이 균역법이라는 이름이 좀 나왔으니까요. 요거는 분명히 공부가 좀 됐으면 분명히 영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균역법은 군포 2필을 걷다가 이제 군포 1필로 줄여버렸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일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포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 거에 대한 보충 방안을 마련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맞죠? 대신들이 회의를 해서 가지고 오는 답이 첫 번째로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미곡을 2두를 걷는 요런 거를 토지에다 매기는 이런 게 나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일부 상류층에게 요런 것들을 내게 하죠. 그래서 한 필 내게 하는 선무군관포 요거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 선박세와 이제 어염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래는요, 이거를
중앙관청에서 걷고 이렇게 안 했었는데 이걸 중앙관청에서 걷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세금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각종 부가세를 신설해서 징수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영정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4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에 별공과 진상은 계속 현물로 징수했다. 이런 얘기는 바로 대동법 상황하에서 상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동법으로 가는데 1결당 미국으로 환산할 경우에 12두로 나머지 별공과 진상은 계속 왕한테 올리는 이런 진상이나 그다음 특별할 때 걷는 별공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정조 때 가가지고 유기전만 빼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은 난전을 금지시킨 권리가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뭔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공업이 발전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 찾아주면 요거는 3번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번까지 한번 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좀 남아있어 가지고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북벌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자, 그럼 북벌을 추진했던 왕이 크게 2명 있다라고 할 때 한 명은 효종이고요. 한 명은 요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크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숙종 때는 윤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것들을 좀 주장을 했는데 윤휴가 나중에 경신왕국 때 제거당하면서 또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이것보다는 지금 이 효종 때 얘기가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원으로 사도세자의 묘. 사도세자의 묘가 원래 이 장원세자, 다른 말로 사도세자의 묘는 현융원이었었는데 이 현융원이라고 하는 이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남양주 쪽에 있었던 그 무덤을 나중에 수원 쪽으로 옮겨오죠. 그러니까 화성 쪽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현융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융원하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 옆에 정조가 나중에 묻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무덤에 이런 이름을 좀 붙이게 됩니다. 윤건능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쓰게 됩니다. 육능은 바로 사도세자의 무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건능은 정조의 무덤이 됩니다. 아빠와 아들이 같이 무덤이 근처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 얘기는 분명히 정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외교 정책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광해군에 대한 내용이니까 광해군은 시기로 치면은 바로 가보다 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법전 체계를 정리한 속대전하고 그 다음에 속오래의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분원비고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이거는 영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조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허준 동의보감 썼던 게 요게 1610년 광해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것도 보니까 가 이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안동김 씨나 풍량조 씨 같은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1800년부터 1863년까지 있었던 세도정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은 요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찾아주면 요거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좀 한번 좀 보니까 이 문제는 자, 내용적으로 볼 때 그림들 한번 좀 보신 거일 거예요. 맞죠? 이 그림은 분명히 서당도라고 하는 거, 요거는 김홍도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은 단오풍정, 단오풍정이라고 해서 심계 뉴욕도라고 하는 몇 감고 있고 막 이런 건데, 요거는 신윤복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단원 김홍도와 해원 신윤복의 작품인데, 이게 그려졌던 그런 시기가 이 김홍도는 영조 때부터 해가지고 정조 때 활약을 했고요. 특히 정조 때 나중에 가면은 의궤 총 책임자가 또 되는 사람이
김홍도입니다. 김홍도의 이 그림, 풍속화라고 부르죠. 이 풍속화를 보면 김홍도는 배경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 생각할 줄 모르는데 김홍도 전에 한번 가보면 김홍도 그림 전에 김홍도의 옥순봉도라든지 그림 그린 거 보면 놀랍니다. 와, 이렇게 잘 그리는구나. 그러니까 도화서의 나중에 총책임자가 되는 사람이 김홍도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조의 갇혀 입은 어진을 그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정조의 초상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김홍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좋겠다. 그죠? 하나 더, 김홍도가 그림을 잘 그린 거를 발탁했던 사람이 18세기 때 강세왕 생각나십니까? 문인화가인데 영통골 입구도 그거 그린 사람이 김홍도를 발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윤복이라고 하는 분은 절대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민도 영화에서 여자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여자로 아시는데 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18세기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에 조은의 풍속이 이제 유행을 했으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원간석기죠. 그 원간석기 때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서 삼국 유사라든지 제왕운기 이런 작품들이 있었죠. 자, 1번은 답은 안 되고요. 자, 이번에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요거는 조선 후기 얘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부터 해서 조선 전기까지 분위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납속체계 실시. 요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에다가 요걸 바치면 이제 나름대로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내용. 그 다음 이름이 비어있는 명예임명장.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분의 변동이 심해졌다. 요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의 계층의식이 확산됐다. 계층의식, 계급의식 이런 이름이 좀 나오면 요건 사회주의가 들어와야 이런 게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3.1운동 이후가 되면서 이런 계급의식, 사회주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 찾아주면 확실하게 맞는 답은 요거는 3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근현대사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여기에 수진사, 김홍집 얘기가 좀 나왔는데 2차 수진사로 김홍집이 갖다가 가지고 오는 책이 바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었죠. 자, 그러면 이 황준원의 그런 사사로운 책자 이런 말이 좀 나왔으니까 지금 이 황준원 책자가 끼친 영향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니 크게 4가지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중국하고 결일본하고 일본과 결속을 다지고 미국과 연합을 해라.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러면서 러시아는 배척해라. 이렇게 좀 나오니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나오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 원래 이제 중국하고는 좀 옛날부터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형태인데 이 미국하고 드디어 수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체결하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핵심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좀 다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1번 청나라에 의존하던 그런 4대 외교 관계가 청산되었다. 이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썼던 사람이 청나라 사람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불평등 조약이 나름대로 되어 있는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된다. 요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3번, 외국 군대가 처음으로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던 거는 82년도에 있었던 이모군란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데 이것보다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거는 1896년에 있었던 아관파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좀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직접적인 얘기는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물어봤으니까요. 내용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이 조선국은 흉도를 포획하고 수계를 가려내서 중벌로 다스리는데 일본국 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한 예로 장사를 좀 지내주고 그리고 조선국은 5만 원을 지불해서 일본국 관리 피해자의 유족과 부상자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50만 원을 조선이 부담해서 매년 10만 원씩 지불해서 5년에 완납 청산할 것.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어떤 흉도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일본이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걸로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이모군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일본 공사관에 병사 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제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되는 사건에 대한 설명 뭐냐?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로서 나온 제물포 조약. 이것 때문에 3차 수신사로 이제 가는 사람이 박용용, 그 다음에 김옥균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1번이 되겠고, 요거 이제 84년도에 있었던 이건 갑신정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을미사변과 단별령 반발에서 의병에서 요거는 95년도에 있었던 을미의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국조지에 척화비를 세우게 되는 내용, 요런 것들은 바로 외세가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신미양요 이제 이후에 이런 척화비를 세운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답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답이 될 만한 거는 1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지리적 위치는 벨기에와 같고, 그 다음에 중국에 조공하고 있던, 터키에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내용이 쭉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된다면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6.1준의 조선 중립화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에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는 1885년도에 이제 거문도 사건이 터지죠. 이 거문도 사건이 터지니까 영국이 여기에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여기를 영국이 점령해 버립니다. 왜냐고 하면 러시아가 자꾸 남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조선하고 비밀 수교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오히려다가 홍콩까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문도를 점령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오니까 조선 중립화 논의가 나온다. 이게 되겠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 다음에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러면 조선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답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영국은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정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76년도에 있었던 조일 무역 규칙도 무관세와 무제한으로 양곡을 들고 가는 이 내용도 조일통상장정 76년판이라고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관세를 나름대로 낸다라고 하는 말을 좀 썼으니까 요거는 83년도에 있는 조일무역규칙에 대한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핵심 내용은 관세를 납부하니까 미국처럼 우리도 최국 대우를 해주고 자동 업데이트 조항 넣어달라. 그죠? 외국한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곡식을 방출을 못할 경우에 한 달 이전에 통보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조일통상장정 83년도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에 러시아는 전령도를 조치하기 위해서 조선과 밀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은 역시 분위기상 이런 게 있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 거문도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4번은 완전 틀렸는데 청은 내지 통상권을 확보를 위해서 내지 통상권은요. 요거는 청나라가 가지는 권한인데 요건 이모군란 이후에 내지 통상권을 청이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한성조약 체결하는 이 내용은 요거는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는 그런 조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이 예를 들면 강화도나 그 다음에 제물포나 한성이 붙으면 요거는 일본하고 우리가 맺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찾아주면 요거는 확실히 답이 될 만한 거는 1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가보면 자, 다음 제시된 조약 체결에 대한 그런 내용, 의병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제동경, 일본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해서 외무성을 경유를 해야 되네요.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료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또 계속 읽어보니까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고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 약속 체결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외교권 박탈이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통감을 둔다라고 했으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1906년 1월 달부터 해서 통감으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에 대한 외교문서, 이 당시에 조약과 관계된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계된 의병은 을사의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을사의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정부군과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선까지 점령했다. 요거는 1차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인 신돌석이 활약했다. 한 번 더 정리하지만 신돌석은 이 을사의병도 했지만 나중에 정미의병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의병전쟁이 확산되었다. 서울 진공작전 나오고 하는 정미의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발령이 철회되고 고중해상 권고조직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요거는 을미의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근현대사를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연도들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 1, 2, 3, 4번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리한다라고 할 때는 1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니까 4번이 그 다음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것들도 문제를 좀 풀면서 같이 정리 좀 해주시면 도움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요건 2번밖에 없었고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법령이 시행될 당시에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니까 여기에 핵심 내용은 회사 설립에 대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선 외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의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얘기는 바로 1910년에 만들어지는 허가제로 나오는 회사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령이 시행될 당시에 사실로 옳은 것을 좀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는 10년대 분위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제시된 법령이 시행될 당시에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일본에서 들여온 차관 1,400만 원을 갑자라고 하는 이 운동,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던 때는 1907년에서 8년, 요때 대구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조선어 교과를 완전히 폐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조선교육령 1차, 2차, 3차, 4차 중에서 이건요 4차 조선교육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국어나 아니면은 요거는 국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43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게 전개되었던 시기는 바로 20년부터 해가지고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헌병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요게 바로 3.1운동 이전까지 내용이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답을 그래서 찾아주면 요거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국내와 연락을 위해서 연통제하고 교통국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죠? 요렇게 하다가 1920년 하반기에 발각이 나중에 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고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3번에 삼권 분립을 표방했던 그런 민주공화정 형태를 띠면서 제일 처음에 시작이 좀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 주석제는 요거는 4차 때 가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4차 개헌 때 주석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이거는 흐지부지가 좀 많이 됐죠. 창조파하고 개조파가 막 싸우죠. 창조파하고 개조파하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거의 파토 분위기로 갑니다. 임시정부가. 그렇게 해서 25년도 가가지고 요때 이승만을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앞에 있었던 대통령제에서 1차 개헌이 대통령제였죠. 이 대통령제가 나중에 이제 국무령제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령제로 이제 넘어가는 요 타이밍, 요게 바로 2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27년도 가가지고 바뀌게 되는 게 27년도 가가지고 바뀌게 되는 게 국무령이 바로 내각 책임제 이런 요소인데, 요게 집단 지도체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비슷한 게 나오니까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국무위원제죠.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급 회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제일 인원이 집권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4차가 김구가 주석이 되는 그런 내용, 충칭에 정착하면서 주석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나중에 44년도 가가지고 5차 개헌할 때 요때는 부주석 한 명이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석제하고 부주석제, 부주석 되는 사람이 바로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은 임시정부사.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왔다 칩시다. 윤봉길 의거가 32년이요.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는 게 31년인데 그러면 그때는 몇 차 개헌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3차 개헌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를 라인을 딱 그어놓고 여기에 1, 2, 3, 4, 5차 딱 해놓고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좀 찾아보면 요거는 4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가와 나를 각각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무기한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잖아. 지금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번 열렸네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남한만이라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46년 6월 4일 날 발표했습니다. 요게 바로 이승만의 얘기였죠. 요게 바로 남한 단독 정부 세우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취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나는 이승만같이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게 1900년도로 좀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1900년도로 좀 치면 48년도에 2월 10일 날 김구가 발표하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하는 글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이승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김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가와 나는 상당히 잘 나오는 빈줄도 높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가 반드시 좀 되셔야 되고 남방만 이런 말하고 38선을 베고 쓰러진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죠. 그죠?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요게 바로 김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가와 나를 각각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미 군정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남북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이승만은 남북 협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에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해서 요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좌우 합작 운동에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크게 두 명을 좌우 합작이라는 이름을 좀 쓰게 되면 크게 두 명, 한 명은 중도 좌파 여운형하고 그 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식 이 두 명을 좀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광복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역시 바로 여운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칭에서 설립했던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할 때 노력을 했던 인물이 바로 김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은 주석되었던 인물이 김구.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좀 정리가 좀 잘 됐던 분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현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에 정책을 추진한 정부 당시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니까 첫 번째로 1993년 8월 달 얘기가 좀 나왔는데 긴급 명령을 뭔가 내렸는데요. 요게 금융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그렇죠. 금융 실명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실시했던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김영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김영삼에 대한 내용인데, 이 김영삼 정부, 이 문민정부 때 내용을 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골자라는 6.29 선언이 좀 나왔는데, 이 6.29 선언이라고 하는 게 발표될 때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1987년도에 1월 달에 박종철이 고문치사 사건 당하는 사건이 나타났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4.13 호언조치, 88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 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냈던 게 6월 민주항쟁이었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때 이한열 열사가 또 사망을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29 선언이 나오면서 노태우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골자라는 6.29 선언을 발표한 사람은 노태우고요. 그리고 요때 정부는 누구 정부입니까?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87년도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구차기한 현행 헌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얘기가 바로 87년도 얘기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타이밍이 바로 95년도죠. 요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게 크게 두 번이 있었죠. 하나는 2000년하고 또 하나는 2007년에 있었는데,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김대중 정부 때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에 있었던 14 남북 공동성명, 요거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160여 개국이 참여한 서울올림픽, 요게 88년도니까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면은 요거는 확실하게 답이 될 만한 거는 분명히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잘 답이 보였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조금 튼튼하다라고 예상을 좀 한번 할 수 있겠고요. 이제 3회, 4회, 5회 이렇게 좀 풀면서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 것들까지 한번 좀 잡아가는 그런 지략이 필요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